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이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훼손했고 야산에 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 상담을 한다며 피해자 집에 찾아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새벽 시간 피 묻은 가방을 끌고 산으로 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 밖을 나서는 젊은 여성. 또래 여성 B씨를 살해한 20대 여성 A씨입니다. 범행 후 시신을 옮기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가방을 가져가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그제 오후 5시 반쯤. A씨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이튿날 새벽 부산시 외곽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이용한 택시 기사의 날카로운 눈썰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가방을 가지고 야산에 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시신 일부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도 발견했습니다. 경찰 출동해서 이제 캐리어 열어보니까 캐리어 안에 피 자국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집에 가보니까 범행 흔적이 있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온라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상담을 하겠다며 B씨 집을 찾아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복통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관했습니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선 여성을 상대로 한 납치 의심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의 빠른 신고로 30분 만에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홍랑 기자입니다. 112에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어제 저녁 6시 44분.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우는 걸 봤다며 납치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였습니다. 남성은 이곳 합정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여성을 회색 승용차에 태운 뒤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차량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신고 장소에서 약 1.1km 떨어진 지하철 6호선 상수역 근처 골목에 주차돼 있는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로 예상 가능 도주로를 막은 뒤 차에서 내려 근처 건물에 숨어있던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차도 한 4대, 5대 약간 도주할 수 있는 경로는 다 경찰차로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좁은 골목까지 해가지고 친구는 그 옥탑방에서 경찰관들이 연행하는 걸 봤다고. 피해 여성은 차량 근처 큰 길에서 발견됐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되게 그냥 놀랍고 되게 약간 위축돼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였어요. 체포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체포된 남성이 과거에도 교제폭력과 스토킹 전력이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차량 뒤에 숨어서 기다리던 모습이 이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지만 이 남성은 오늘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형광색 옷을 입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30대 남성.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김모 씨입니다. 속죄하겠다는 건가요?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안 억울해요. 경찰은 일반 살인 대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구속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서도 자신의 범행이 계획된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제 체포 직후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A가 확보한 범행 2시간 전 CCTV 영상에는 PC방을 나와 멀찍이 앞서가는 피해 여성을 김 씨가 계속 응시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가 김 씨를 112에 신고하기 전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고 가정폭력으로도 볼 수 없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 결국 김 씨는 여성이 지구대를 나선 지 10분 만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별 통보 후 김 씨가 보여준 행태는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떠나지 않은 채 계속 배회를 하다가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게 스토킹이잖아요. 경찰은 이르면 모레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초강력 태풍 마와르 때문에 괌에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들은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 위생 문제까지 겹치면서 식중독이나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공항이 내일 다시 문을 열게 되면서 우리 관광객들은 내일 저녁부터 귀국길에 오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쌀밥 위에 베이컨 그리고 달걀과 소시지 조각이 담긴 도시락, 볶음밥 한 주먹에 고기와 달걀,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괌에서 투숙 중인 한국인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입니다. 그나마 배식받을 수 있는 민간인 관광객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먹는 게 그냥 다 정해져 있으니까 햇빵, 김, 뭐 소세지 이런 거니까 그나마 여기 호텔은 도시락을 싸게 아침에 팔아요. 어제부터 팔았거든요. 그냥 거의 뭐 난민처럼.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찾아온 건 찜통 더위.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습도는 80%를 넘어 전기 공급이 끊긴 냉장고 속에서 식재료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한인식당이 이제 정전되고 나서 냉장고나 이런 게 좀 안 좋았나 봐요, 위생이. 지금 장염이 많이 걸려서 약구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에어컨 작동은 멈추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관광객들은 발 묶인 날이 길어지면서 지쳐갑니다. 덥다고 많이 힘들어 하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땀이 나요. 해변에 나가 잠시 더위를 피하고 싶지만 건물 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이제 태풍 오고 나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바닷가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연료 공급도 차질을 빚어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괌 당국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방문객 가운데 한국인이 3,2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응급 환자를 위한 교통편도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운영이 재개되는 괌 국제공항에서 오후 7시쯤 우리 관광객이 처음 출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괌 현지에 135명 정도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 3곳과 임시 진료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얼마 전 착륙 직전 여객기 비상 탈출문을 열어서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 1시간 만에 구속됐습니다.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사고를 겪은 승객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일부 학생들은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 비상구문을 강제로 연 33살 이모 씨입니다. 200m 상공에서 승객 195명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9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주세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법원은 영장 심사 1시간여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현행법상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 등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당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사고 항공기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 학생 48명과 지도자 17명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학생 5명은 항공기 탑승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항공기 대신 배편으로 제주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다시 탄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편으로 좀 이용하는 방법을. 제주교육청은 항공기에 탑승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 남성이 순식간에 비상문을 열 수 있었던 건 승무원이 없는 비상문 앞좌석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좌석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이어서 광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30대 남성이 비상구 문을 연 여객기는 중소형 기종인 에어버스 A321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부터 이 기종의 비상구 바로 옆 좌석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자리는 만석이라도 비워두겠다는 겁니다. 사고 때문에요. 당분간 비상구석 좌석 배정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문제의 좌석은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손잡이에 손이 닿지만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이 없어 제지가 힘듭니다. 반면 다른 중대형 여객기의 비상구 옆 좌석은 손을 뻗어도 문에 닿지 않고 승무원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구조입니다. 비상구 근처 좌석은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넓어 웃돈이 붙을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사고 이후 승객들도 불안해합니다. 넓은 자리를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한 번씩 돈 더 내고 이 비상구 좌석을 이용하긴 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좀 다시 재발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 기종을 운항하는 에어서울도 해당 좌석의 사전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도 판매 중단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판매 안 한다는 거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별도의 방안을 좀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에서 나아가 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뚜껑을 위로 여는 김치 냉장고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두 번째입니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에 들어간 모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엄마가 이제 저희를 깨우고 연기가 이제 위에 가득 차서 저희가 이제 대피하고 이제 내려오는 동안 이제 층수마다 대피하라고 말씀드린 거. 불은 소방대원들이 30분 만에 껐지만 새벽 시간 아파트 주민 23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화재 났다고 대피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화재 경보를 올려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애기 안고 내려왔어요. 불이 난 집 실내는 가구며 살림살이들이 불타거나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뚜껑형 문을 위에서 여닫는 방식의 김치 냉장고인데 밑단에 있는 배관과 전선 부분이 불탄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 21일 경기 안양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김치 냉장고와 제조사가 같습니다. 둘 다 위니아가 만든 딤체 김치 냉장고인데 앞서 제조사는 2005년 9월 이전에 만든 김치 냉장고에서 합선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며 3년 전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연말 기준 리콜 대상 278만 대 중 절반 정도만 리콜을 받았다는 것. 노후 폐기분을 감안해도 지금도 4만 대가 넘게 사용 중인 걸로 추정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야 등록증이나 그런 게 있어서 추적이 가능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추적도 어렵고. 리콜 이후 이 김치 냉장고에서 난 화재만 400건이 넘는 상황. 사용 중인 김치 냉장고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야 화재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바다 구경도 할 겸 해안가 횟집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 유명 포구에 있는 횟집 상당수가 50년 넘게 무허가로 운영 중입니다. 해마다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소래포구입니다. 이 식당부터 어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상점 20여 곳은 모두 무허가입니다. 50년 전 노점에서 시작된 식당들이 왜 아직까지 허가를 받고 있지 않은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횟집부터 젓갈 상점까지 번듯한 상점들 같지만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해마다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바뀌는 게 없습니다. 5년에 700. 1년에. 세 번째 조사 받으면서 집행유예 받았어. 다 저거죠. 가족들이.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인천 북성포구입니다. 이곳 횟집들도 50년째 무허가로 운영 중인데요. 녹슨 철 구조물 위에 얹어 있는 구조입니다. 언제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구조물이어서 안전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었다지만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횟집 바로 앞에 준설토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이 썩고 악취도 진동합니다. 위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여기만 그냥 뻘냄새나고 아니다 여기 각종 오물은 다 내려가지고 악취는 번지지. 갈수록 손님도 줄어 10여 곳만 남았지만 남은 상인들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가건물을 허물고 법규에 따라 건물을 지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그리고 최야 못 가져도 6, 7억은 가져야 이게 건물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고 재료 비용 엄청 올라가고 할 때는 이익금이 별로 없어요. 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민간 개발이 됐든 공영 개발이 됐든 그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걸 판단해서 이제 양성하고 합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는 게 최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돈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우리가 안 하기만 바라고 있는데 뚜둥뚜둥 다 없애버리고 담배 분 주가서 어디가 있다가 그 지어주면 오시오 하면 쓰거든. 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 강제 철거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매년 되풀이하는 단속과 처벌이 반감만 하고 있진 않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는 사이 무허가 건축물의 지지대는 더 녹슬고 위생관리는 더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조현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이 건네진 구체적 장소를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위원장이었던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을 돌면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파악하는 돈봉투는 모두 20개. 봉투 하나에 30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가 의원들에게 건네진 장소가 크게 두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0개가 전달됐고 나머지 10개는 의원회관에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돈이 건네진 것으로 지목된 2021년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송 전 대표의 지지의원 모임이 열렸고 윤관석 의원이 봉투 10개를 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였는데 윤 의원은 외통위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10개는 윤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면서 전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천 주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한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검찰은 구속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의원의 동선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에서 확보한 시간대별 의원 출입 기록도 분석해 구체적인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탄 대통령이 국정 동력 회복과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40%대 중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44.7%로 한 달여 만에 11.5%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53.2%로 긍정 부정률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올해 실시한 조사 중 최고치입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행보와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도 힘이 더 실릴 전망입니다.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됩니다.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입법에 키를 쥐고 있는 야당과의 극단적 대치 속에서 협치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건보다는 일단 여야의 지금 교착 상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특히 뭐 대통령이 야당을 이제 파트너십으로 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박광훈 원내대표도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어 3대 개혁 과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열왕야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들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박 의원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틀 전 경북 도당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에 참석하려다가 개딸들에게 행사장 진입을 저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그 입으로 이재명을 말하지 말라.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말만 들었다고도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박용진 의원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은 개인적인 방문도 아니고 당의 공식 행사였다며 너무 놀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주정당임을 자부하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당내를 수박이라 낙인 찍고 공격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 절연을 선언해라, 뭐 이런 요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대표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히려 이간질에 놀아난 건 비명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음해죠.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최근 민주당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문제, 대의원제 폐지 등을 놓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을 위한 혁신위 구성마저도 개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진영이면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다른 진영과의 협치는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협치가 어려워질 것 같군요.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리호가 보이는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요즘에 우주청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 만에 발사에 성공했죠.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수시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 방만 안 찾아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과 저는 명백히 다르다고. 오매불망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국회한테는 협력을 요청 안 합니까? 위원장실 방해도 안 왔다고 하더군요. 협력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기다리기만 하고 설득은 하지 않았다면 야당의 지적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확인 결과 관계부처의 장 차관 등 실무자들이 국회에 총 51회를 방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질타했던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과 김영주 의원실 같은 야당 방문이 총 51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군요. 찾아간 사람은 있는데 정작 만난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무조건 발목부터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하는 법은 늘 이런 식입니다. 가짜 뉴스와 선동, 괴담 유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국정과제 인질극을 멈추고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우주청 설립 특별법을 가로막은 건 정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날아오르면서 이제 겨우 우주 강국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이번 쾌거가 여야 공방 앞에 무색해지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요즘 독감이 극성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병원 대기실엔 어린이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문을 연 지 1시간여 만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대부분 기침과 고열, 콧물 같은 독감 증세를 호소합니다. 몇 달째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감기약 끊은 지 한 2, 3주 됐는데 또 지금 코가 나와가지고. 열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기침도 심하고 코도 많이 막히고 이제 그런 게 길어지다 보면 중이염도 생기다 보니까. 실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25.7명으로 유행 기준의 5배가 넘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7에서 12세일 경우 독감 유행 기준의 10배를 넘겼습니다. 겨울철 질환으로 여겨지던 독감이 이처럼 유행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한 여파로 해석됩니다. 학교와 학원 등을 함께 다니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예년 같으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독감 환자가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부터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누리호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간 위성 8기 중 2기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두 위성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이 손뼉을 치며 환호합니다.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간 넷쌍둥이 우주환경 관측위성 도요셋 1, 2, 4호의 신호가 잡힌 겁니다. 다만 3호 다솔은 누리호에서 내렸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민간 기업이 만든 저스텍 큐브 위성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다솔은 발사 직후, 저스텍 위성은 어제부터 세계 연구진 네트워크의 고유 주파수가 공유됐습니다. 외국 지상국 300여 곳에서 교신을 시도한 뒤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오늘 오후까지 각각 50회에서 90회가량 교신을 시도했지만 정상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솔의 경우 누리호에서 못 나왔거나 분리가 늦어져 자세를 못 잡는 바람에 지구 쪽으로 신호를 못 쏘고 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위성의 또 자세에 따라서 바로 첫 몇 번의 시도에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교신에 성공한 주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그제 저녁 영상 레이더 안테나를 펼쳤습니다. 자세 점검을 거친 뒤 우주 방사선 관측 등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대 연기처럼. 전설적인 가수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AI, 인공지능을 통해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AI 커버곡들이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가요계에선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80년대 록밴드를 대표했던 퀸의 프레디 머큐리. 이런 머큐리가 한국 노래 서른 즈음에를 부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대 연기처럼. 요즘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노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악입니다. 한국어 발음이 약간 어색하지만 프레디 머큐리 특유의 창법이 살아있습니다.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도 AI로 재탄생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노래 하이보이에 입혀진 마스의 목소리는 한 달 만에 조회수 130만을 넘었습니다. 이 음악도 고유의 창법과 어눌한 한국어 발음까지 표현해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 세계는 흥미롭지만 무한정 즐기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AI로 만든 음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온라인에서 속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거를 막진 않더라고요.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일어나거나 이제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AI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음악 시장에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AI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가짜 사진, 정교하게 짜인 가짜 스토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An image of an explosion at the Pentagon today. 미군의 심장인 펜타곤 인근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 국채와 금 가격은 치솟았고 증시까지 한때 출렁였습니다. 러시아의 선전 매체까지 깜빡 속아 폭발 사진을 게재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고 미 국방부는 조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rude fake like this and some verified accounts on Twitter that you could still cause a lot of trouble for stock market to dip and to trick some news organizations.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연설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것은 러시아군이라며 서둘러 군의 사기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이 담긴 가짜 사진은 워낙 정교해 지지자들을 한때 자극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당시에는 피해 어린이를 안고 있는 가짜 그리스 구조대 사진으로 모금 사기가 벌어졌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은 흰색 롱패딩이 AI 사진인 줄 몰랐던 소비자들은 구매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톰 크루즈입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기자의 모습에 영화배우 톰 크루즈의 얼굴만 합성한 가짜 AI 영상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어도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으로 단 몇 분 만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AI 콘텐츠까지 범람하자 챗GPT 창시자도 규제의 필요성을 경고합니다.
My worst fears are that we, the field, the technology, the industry,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미국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AI 가짜뉴스는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위협하고 있어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딥페이크를 잡는 또 다른 인공지능, 기술적인 조치, 기업들의 자율적인 규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입법 조치 등 이런 논의가 이제 복합 다단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이제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SNS로 확산되는 진영 정치 영향으로 정교한 가짜뉴스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김성규입니다. 한국 탁구가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3개나 획득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신유빈의 회심의 공격이 네트에 걸리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나고 맙니다. 0대3으로 아쉽게 중국에 패배했지만 소중한 은메달을 거머쥔 전지희와 신유빈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세계선수권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둔 건 1993년 예태보리 대회에서 우승했던 현정화 이후 30년 만입니다. 전지희와 신유빈은 어제 준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중국팀을 꺾을 만큼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부상을 이겨내 서로가 대견했습니다. 저는 일단 재작년에 이 세계선수권이라는 대회에서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게 되게 괜찮아. 그거 통해서도 오늘 이런 날 오잖아. 선수로서 부상했는 거 가장 크거든요. 저도 솔직히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몸이도 안 되고. 전지희의 경험과 신유빈의 패기로 12살 차 띠동갑인 두 선수는 최고의 콤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세계선수권 결승 무대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큰 무대를 언니 덕분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앞서 열린 남자 복식에서 장호진과 임종훈이 지난 대회에 이어 은메달을 땄습니다. 조대성과 임상수가 동메달을 추가해 남자 복식의 강세를 확인했습니다. 탁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총 3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2003년 이후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입니다.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탁구의 부활이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강해집니다. 내일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비가 모두 그치겠고 남부는 모레까지, 제주도는 글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에 최고 80mm, 남부는 최고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 30도의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고요. 이번 주 내내 25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괌을 타격한 초강력 태풍 마와르는 현재 필리핀 우측 해상에서 이동 중인데요. 현재로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어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관광객과 교민이 몰려있는 휴양지 괌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물과 전기가 끊기고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흰남노로 입은 상처가 여전합니다.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던 아들이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비극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흰남노는 1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고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올해는 더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막을 곳은 막고 정비할 곳은 정비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하늘 탓을 하겠지만 알고도 당하면 인재일 뿐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재앙, 알고도 당할 순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